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work and energy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 and energy는 그 rigid body의 운동 방정식, 뉴턴 오일러 이퀘이션식, 즉 F equals ma 또는 moment equals I 알파를 적분하는 것인데요. 거리 적분, 즉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의한 적분 dx로 적분하던가 moment equal I 알파 같은 경우에는 d 세타로 적분하면 그게 바로 work이 되고 그 work은 kinetic energy change와 같게 됩니다. 자,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파트 1은 앞서서 Rigid Body General Plane Motion에서 다뤘던 것처럼 디스크 운동에 대한 원통 운동에 대한 파트를 먼저 공부해보고 파트 2에서는 라드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work energy relationship이 이제 work 더는 kinetic energy change인데요. 이게 rigid body일 때는 이 델타 T, kinetic energy change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rigid body라는 거는 작은 파티클이 무수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픽스점 O에서 정의된 그 거리 좌표계를 미분한 VI 절대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 파티클이 있을 때 이 파티클 하나의 운동 방정식이 무수히 많이 모인 것, 그것이 바로 리지드 바디에서의 키네틱 에너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 파티클들이 시그마로 모여 있는 것.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V를 그 R 벡터를 R 무게중심까지의 R 바와 거기 무게중심에서 파티클까지 로 I로 나누어 보면 그것을 바로 미분한 텀이 VI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리지드 바디가 그 회전을 하고 오메가로 회전을 하고 있다고 치면 이 미분값이 어떻게 되죠? 오메가 크로스 R.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m의 그 R 바, 즉 무게중심까지의 그 직선 거리의 미분값과 그 로의 회전에 의한 미분, 오메가 크로스 로 I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제곱을 풀어보면은 앞에 거 제곱, V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로 i의 제곱, mi 로 i의 제곱, 그 다음에 로 i에다가 mi를 곱한 이 세 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텀은 트랜슬레이셔널 운동 에너지, 두 번째 텀은 이 텀이 가운데 텀이 뭐죠? 모먼 오브 이너샤, 센트럴 매스에서의 모먼 오브 이너샤의 정의죠. 그래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텀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이것이 바로 센트럴 매스 정의에 의해서 0입니다. 따라서 리지드 바디에서 운동 에너지는 파티클에서의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항상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텀이 더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디스크가 하나 있고요. 디스크 안쪽에 또 디스크가 이중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디스크가 빗면에서 이렇게 굴러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이렇게 그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radius of gyration G를 줘서 I를 구하게 했고요. external force P로 줄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angular velocity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 빗면을 올라갈 텐데 D 정도 올라갔을 때의 angular velocity V를 오메가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좌표계 이렇게 굴러가는 디스크에선 좌표계를 어디로 잡죠? 절대 좌표계를 잡죠. 절대 좌표계를 바로 이 지면과 디스크가 컨택하고 있는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잡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잡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디스크의 컨택은 지면과 외력 2개, 따라서 여기 컨택에서의 force 2개, 외력 하나, 중력 하나 이렇게 작용하고요. 이것이 그 디스크의 트랜슬레이션과 회전 운동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된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한 equations of motion을 세워보면은 x방향의 운동 방정식 힘 3개, y방향 운동 방정식 힘 2개, 그리고 G점을 중심으로 한 모멘트는 P에 의한 모멘트와 F에 의한 모멘트 2개가 있어서 그 모멘트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오메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알파 또는 가속도를 알아야 오메가를 구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unknown이 프릭션 모르고요. 프릭션 무슨 rolling without slipping이라고 주어졌네요. 프릭션 모르고 노멀 포스 모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노슬립 컨디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식을 간단하게 두 개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무슨 식을 이용하죠? 그렇죠. A는 마이너스 R 알파라는 식을 이용해서 여기 대입을 하면은 이 두 식이 둘 다 알파와 프릭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이 두 식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프릭션을 소거하게 되면은 알파에 대해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6.4장에서 배운 것이고요. 리지드 바디, 프리 바디 다이그램 그리고 이퀘션 모션 구해서 뭐 원하고자 하는 알파 또는 A를 구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엑셀러레이션이 아닌 오메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알파를 구했기 때문에 타임 인테그랄 하면 되지 않을까? 오메가는 그러니까 알파는 d 오메가 dt니까 이거를 타임 미분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미분하려 봤더니 타임을 미분하려면 어느 시간까지 타임이 정해져 있어야 적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d만큼 트래블 했다라고 주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가속도를 알면 컨스턴트 가속도를 알면 그것으로부터 d까지 갔을 때 시간을 알고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긴 한데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적분해야 되긴 하겠는데 시간이 아닌 거리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해볼게요. 자, 컨셉은 이렇습니다. 가속도를 시간이 아닌 거리에 적분을 하게 되면 dv dt의 dx가 되고 이 텀을 v로 묶어주면은 v dv 즉 2분의 1 v제곱이라는 운동에너지 텀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여기까지 구해졌었던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오메가라서 알파 적분하면 된 줄 알고 알파로 풀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 센터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d만큼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다시 이거를 트랜슬레이셔널 엑셀러레이션을 적분하는 V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A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로 다시 변환시켜서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때 나오는 알파 A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을 양변에다가 dx로 적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적분하려고 보이는 이 텀들이 이게 지금 사인 값이 들어가 있지는 하지만 이거는 그 기울기의 사인이고요. 나머지 다 상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쉽게 적분이 되죠. 이 곱하기 그냥 거리만큼 d만큼 올라갔을 때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의 제곱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따라서 이것을 다시 오메가로 치환을 해주면 결국 우리가 d만큼 올라갔을 때 오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물어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롤링 위다웃 슬리핑에서는 사실 프릭션이 특정되지 않잖아요. 그 프릭션이 얼마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요. 자, 이제 문제에서 알파가 뭔지를 구했기 때문에 위식 또는 밑에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릭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밑에 식을 이용하겠습니다. 밑에 식을 이용해서 뭐 대입할 값 다 대입하고 쭉 풀면 여러분 나중에 혼자 더 해보세요. 제 계산이 틀렸는지. 그렇게 되면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지금 원래 그 프릭션이 뮤 노멀 폴스, 여기서 노멀 폴스 mg 코사인 세타인데 이렇게 보통은 표현이 되는데 여기 보면 mg 텀 들어가 있고요. 코사인 세타 대신 사인 세타 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희한한 것은 이게 가해지는 폴스에 대한 함수예요. 당연하죠. 그 프릭션이란 게 리액션이기 때문에 폴스가 가해진 것에 어떤 상수를 곱한 것에 대한 함수로 비례해서 P가 크면 클수록 프릭션이 커지는 그런 형태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프릭션 처음에 이쪽 방향 플러스로 놨는데요. 이 방향은 이게 맞을까요? 여기 지금 방향에 관련된 게 지금 요 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r-g 스퀘어 마이너스 1이란 이 텀이 양수면 이건 확실하게 다 양수잖아요. 보면은 이거를 그냥 꽉 찬 디스크라고 치면은 radius of gyration이 루트 2분의 1의 r이 돼서 요거를 이렇게 이 디스크 아래에 대입해서 보면은 계산해 보면 위의 값이 파지티브 값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태틱 프릭션으로 이렇게 굴러가게 하기 위해선 프릭션이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었던 문제를 사실 좀 더 훨씬 간단하게 워크 에너지 릴레이션십을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뭐 시험 문제나 이런 거라면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풀겠지만 기계인이라면 항상 프리바디 다이어그램부터 시작해서 절차대로 쭉 이퀘이션 모션 세워보고 그걸 가지고 미분도 해보고 적분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답을 유추하는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워크 에너지로 한번 딱 검산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피직스에 대한 이해를 늘리면 좋겠습니다. 자, work 에너지 이퀘이션으로 그냥 대입을 해보면 처음에 에너지 0이었고요. 한 일은 외부에서 한 일은 뭐죠? 그 외력 P가 한 일밖에 없죠. P가 한 일이 P 곱하기 X인데 이 X가 이 무게중심이 이동한 거리 D로 그냥 넣으면 될까요? 지금 보세요. D는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센터 오브 그 디스크 센터가 D만큼 올라간다고 그랬고요. P가 가해진 점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워크던은 PX가 됩니다. 이 D로부터 X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순간적으로 롤링이니까 롤링 without sleeping이니까 요점 디스플레이스먼트 없다고 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이 삼각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X와 D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고 식이 복잡하니까 이거를 안 복잡합니다. 그냥 R분의 R 더하기 R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한참 올라갔을 때의 그 점은 어떻게 구하죠? 자, 그때의 운동 에너지는 트랜슬레이셔널의 운동 에너지와 로테이셔널에 대한 운동 에너지 I바가 빠졌네요. 이건데 이게 지금 롤링 without sleeping이기 때문에 V와 오메가는 서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R은 스몰 r이고요. 자, 그래서 그걸 대입하면 되고 마지막에 포텐셜 에너지도 정해져 있고 따라서 이것을 전부 다 똑같이 놓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센터 오브 매스의 트랜슬레이셔널 벨로시티를 다음과 같이 알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오메가로 치환하게 되면은 오메가 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한 식이 앞에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인테그레한 답과 같나요? 네, 살펴보면 답이 같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EOM으로부터 적분해서 푸는 방법과 work energy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푸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방금 풀었던 문제와 다 똑같은데 만약에 이 디스크가 인클라인에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다 바뀌게 될까요? 한번 그렇게 문제를 바꿔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좌표계는 다 똑같고요. 뭐가 하나 더 바뀔까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도 다 똑같은데 이 지면에서 이게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슬립한다고 하였으므로 프릭션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꿔서 원래 있었던 운동방정식에서 바뀌는 것은 F의 방향이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 모먼트 이퀘이션에도 F의 방향이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속도를 구해서 적분해서 오메가를 구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슬립 컨디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알파는 마이너스 R 알파는 A라는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죠? 그렇죠. 프릭션이 바로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서 mu K의 N, 즉 mu K의 mg 코사인 B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그 슬립이 일어나지 않을 때 프릭션 한번 구해봤었는데요. 그 식을 한번 갖고 와보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가 더 클까요? P가 있으면 있을수록 롤링이 훨씬 더 크고요. 예, 요 값들은 나중에 한번 여러 가지 값들을 넣어보면서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 두 가지 식, A에 대한 식과 알파에 대한 식이 따로따로 각각의 좌변이 다 값이 주어져 있는 마찰력을 알게 돼서 값이 다 주어져 있는 식을 그냥 풀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알파도 여기 보면은 전부 상수, A도 전부 상수. 그래서 심플하게 A는 어떤 캐피탈 A, 알파는 캐피탈 B 이런 컨스탄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적분해서 풀면 오메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파와 A와의 관계를 한번 보면 그 슬립 컨디션에서는 알파에 R에 마이너스를 곱한 것이 바로 A라는 어떤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 컨스탄트 값이기 때문에 그 레이쇼를 보다 보면 그 A와 알파의 값이 컨스탄트이긴 한데 그 값이 꼭 마이너스 R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P에 대한 함수라는 거. 요 점이 좀 주의할 만한 점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나온 A 또는 알파를 적분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오메가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보통 알파 적분하겠지만 문제에서 거리를 주어졌습니다. D만큼 거리를 갔을 때를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문제를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복잡하니까 A나 B라고 이렇게 좀 치환을 해가지고 적분을 쭉 해보고 난 다음에 이 식을 이용해서 오메가는 R 오메가는 V식이 아니라 앞에서 구한 V와 오메가의 A, B와에 관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V를 적분한 V로부터 오메가를 구하면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퀘이션 오브 모션 인테그레이서 푸는 방법 말고도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워크던으로 푸는 방법, 워크 에너지 릴레이션으로 푸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처음에 에너지 없었고요. 한 일이 P가 한 일과 그렇죠. 마찰력이 한 일이 있죠.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마찰력 방향이 반대라서 마이너스 부호고요. 자, 여기서 XF하고 XP 또 어떻게 구하죠? 삼각형의 그 대칭? 닮음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밑에는 XF만큼 움직였을 것이고 D만큼 움직였을 것이고 탑은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삼각형의 어떤 그 비례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식을 이용하게 되면 그 거리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다음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원래는 R 알파로 묶였었잖아요. 롤링 위다웃 슬리핑일 때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두 개가 서로 인디펜던트한 밸류라는 거, V는 R 알파가 여기서 R 오메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식을 워크던은 그 에너지식으로 이렇게 합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V하고 오메가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나는 점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구한 식이 앞에서 운동방정식을 구한 식과 이퀴벌런트 한가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서로 이퀴벌런트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만 더 하나만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제는 똑같은 인클라인에서 스프링이 좀 추가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문제와 거의 동일하고요. 대신에 이제는 그 전체 휠 안에 R에다가 이 코드가 감겨 있고 그 코드가 스프링에 연결돼 있어서 그것이 가진하는 포스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복잡한 구조물의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은 G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릴리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던데 스프링이 X0만큼 늘어나 있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늘어나 있다가 릴리즈가 되면서 스프링이 힘을 작용하면서 여기 이제 롤링이 되는 상황인데요. Rolls without slipping으로 나왔고요. 그랬을 때 그 속도를 구해라. 센터의 속도를 구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디네이트는 어디다 잡을까요? 이 정지좌표계 그 지면에 컨택하고 있는 포인트에다 이렇게 잡겠죠. 자, 여기서 일단 0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면 이 x의 0점은 스프링의 자연 길이로 잡겠습니다. 물론 스프링이 x0만큼 늘어나 있는 데를 잡아도 아무 상관은 없지만 다 이퀴벌런트하게 답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0인 점 스프링의 내추럴 랭스를 기준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이니셜리 스프링이 스트레치 됐다고 한다는 얘기는 x0가 이쪽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면 컨택이 1개, 2개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여기 힘 2개, mg하고 kx 작용하죠. 잠깐만요. 처음에 스트레치 돼 있으니까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 아닌가요? 이쪽인가요? 자, 여러분이 스프링에 관련된 문제, 동력학에서 잠깐 나오고 진동에서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이 정한 코디네이트의 파지티브 방향으로 X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에 작용하는 그 스프링의 그 반력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현재 상황이 스틸츠가 됐건 컴프레션이 돼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 좌표계에 정의한 것에서 파지티브 디플렉션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작용하는 스프링의 포스를 힘의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용한 상황을 좀 더 피지컬 현상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중력 있죠? 마찰력 있죠? 스프링 포스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롤링하는 상황인데 이게 손을 놓으면은 밑으로 굴러갈까요? 위로 굴러갈까요? 당연히 위로 굴러갈 것 같으신가요? 이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질량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스프링이 엄청 센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실상 처음부터 이게 뒤로 스트레치가 되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거를 힘으로 당겨줬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 이니셜 상황은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녹색인 F0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엄청 빨리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만약에 그 엄청 무거운 디스크였었으면 그리고 되게 컴플라이언트한 스프링이었으면은 이니셜리 중력 때문에 아마 스트레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스트레치 릴리즈 한 거를 놓는다고 해도 매스가 매우 무거운 상황이면 위로 굴러올 확률이 거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밑에서 너무 그 매스 때문에 내려가지 않게 위로 이렇게 F0를 주고 있었다면은 손을 놓으면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평형이 이룰 때까지. 만약에 그 mg하고 k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고 있으면은 뭐 그때는 이제 상황을 봐서 그 롤업이 되는지 다운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거에서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그려보면은 보기 전에 앞서서 이게 항상 슬립 컨디션이냐 노슬립 컨디션이냐에 따라 달라져 있는데요. 한번 이미 다 아시겠지만 복습을 해보면 슬립 컨디션인 경우에는 우리가 A와 알파의 관계가 파이나이트하게 정해지고 슬립인 경우에는 프릭션을 키네릭 프릭션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나와 있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퀘이션으로 표현하여 운동 방정식을 구하면은 힘이 3개, X방향 3개, Y방향은 2개 이렇게 정해지고요. G점을 중심으로 모먼트를 구해보면 프릭션과 이번에는 이제 KX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블라스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또는 알파를 구해서 구할 것인데요. 자, 여기서 F는 unknown입니다. rolling without slipping이기 때문에 A는 equal 마이너스 R 알파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이 두 식을 연립하여 F에 관한 두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이 모르는 것을 소거하게 된다면 이 식으로부터 가속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를 잘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는 velocity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얘를 적분해서 velocity를 구할 것입니다. 앞서서 봤듯이 이것을 타임에 대해서 적분할 수가 있고 거리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무엇으로 적분할까요? 사실 뭐 타임 몇 초까지다, 거리 얼마까지다 이런 말이 없어서 뭘로 적분할까 이제 고민스러우실 텐데 이 식을 잘 보면은 이 좌변이 상수가 아닙니다. 상수가 아니고 이것이 KX라는 지금 이 X 결국은 그 디스크의 디스플레이스먼트에 관련된 거리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X로 적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있는 식을 x로 적분을 하려고 보았는데 이 값은 x, 즉 스프링의 디스플레이스먼트와 관련된 x고요. 이것은 센터, 이 센터에서 요 센터의 x에 대한 미분값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한번 고민이 생겨요. 내가 이것을 x로 적분할 것인가, xg로 적분할 것인가. 자, 그래서 뭘로 적분해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이왕이면은 그 센터 오브 매스 가운데 있는 값으로 적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스프링의 포스가 KX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X를 XG로 환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X는 어떤 레이쇼의 삼각형 레이쇼에 의해서 XG와 다음의 관계를 갖고 따라서 이것은 감마 X 바라는 것으로 제가 세팅을 이렇게 해서요. 이것을 가지고 X 바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유도하여 최종적으로는 센터 오브 디스크 5점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똑같이 work energy relationship으로 또 구해보면요. 처음에 키네릭 에너지는 없었지만 이게 기준점으로부터 스트레치 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으로도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스프링에는 저장되어 있는 포지티브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제로를 하나로 통일해주면 좋은데 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냥 앞에서 x 바로 했기 때문에 또 그냥 x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일은 없고요. 외력 한 일, 프릭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과 i 오메가 제곱 그리고 그 스프링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고요. 롤링 without 슬리핑이기 때문에 이 v가 오메가와 마이너스 r 오메가라는 컨스트레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 간단하게 하나의 v 또는 오메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연립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와서 결국 우리가 v제곱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v가 앞에서 구한 equation of motion을 적분한 값과 동일한가요? 예, 서로 equivalent 합니다. 자, 이 장에서는 work energy relationship을 구해봤는데요. 운동 방정식을 먼저 세운 후에 그것을 적분함으로써 보통 V에 대한 식을 유도하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특히나 리지드 바디 중에서 원통형 모양을 가진 구조물에 대해서 롤링이 슬리핑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와 슬리핑 없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기다란 구조물에 대해서도 work energy relationship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